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그 홍익대학교의 배윤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그 조선해양 분야로 백그라운드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학위는 해양공학 쪽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해양공학이라고 하면 물에 떠 있는 이제 부유체, 그다음에 뭐 계류 시스템에 주로 이제 다이나믹스 관련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또 말씀을 드릴 부유식 해상 풍력 쪽으로 같이 지금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오픈 페스트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가 대략 한 30분 정도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 같이 온 대학원생 두 사람과 함께 또 실습까지 진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재미가 없고 지루할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뭐 오픈 페스트라고 하는 코드를 오랜 시간 뭐 사용을 해오긴 했지만 너무 방대한 코드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모듈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고, 계속 또 새로운 어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뭐 고정식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는 이제 해상풍력, 그 다음에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에 여러분들 아마 이제 뭐 설계라든지 아니면 뭐 해석 이런 쪽을 아마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오픈 페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코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국의 재생에너지 연구소 내셔널 리뉴어블 에너지 랩 NREL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코드를 개발을 해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물론 다 이전에도 오픈 소스로 공개가 되었었고, 완전히 이제 오픈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원래 예전에는 이제 페스트라고 하는 코드로 이름이 불려졌다가 완전히 이제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이제 완전히 공개가 되어 있고,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연구자든 아니면 뭐 실제 현업에서 설계하는 사람이든 학생이든 누구나 이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가 직접 해석을 돌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코드를 수정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서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풍력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연구소라든지 학교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 자체는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만든 자료는 아니고 NREL에서 오픈 페스트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배포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인터넷으로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여기 있는 슬라이드 같은 것들은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충분히 다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코드 자료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직접 만든 자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제가 그 오픈 페스트라고 하는 코드가 미국의 내셔널 리뉴어블 에너지 랩 NREL에서 만든 코드고 공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2019년도에 대략 한 10개월 정도 미국 NREL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NREL의 메인 캠퍼스는 콜로라도 주의 골든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고, 그 다음에 풍력을 연구하는 풍력 연구센터는 거기서 약간 좀 떨어져서 콜로라도의 이제 볼더라고 하는 지역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보시면은 그냥 황량하게 드넓은 들판에 한가운데 이렇게 연구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풍력 터빈이 아마 연구용으로, 물론 대형 터빈은 아니지만 풍력 터빈이 몇 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뒤에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로키 산맥이 시작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여기 뒤에 보시면은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뒤에 엔렐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 이제 터빈 날개입니다. 날개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이 연구소에서 제가 한 10개월 정도 같이 그냥 공동 작업을 했던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오픈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후에 개발을 하고 아니면 연구를 하시게 되면, 여기 지금 엔렐의 풍력 연구센터에서 이 코드를 지금도 현재 계속 개발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연구원들하고 같이 뭐 이메일을 주고받고 할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답변을 잘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이따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픈 패스트라고 하는 코드를 써서 풍력 터빈의 어떤 동적인 응답, 동적인 거동을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치 모델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컴퓨터를 써서 수치 해석을 수행을 하는 그런 단계를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단계별로 사실은 수치 해석의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정밀한 해석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어떤 탐색 단계에서 활용하는 툴들, 그 다음에 제가 탐색 단계에서 활용하는 툴들,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활용하는 툴,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디테일한 수준으로 어떤 응답을 좀 알고 싶을 때 굉장히 뭐 하이 피델리티 이 수준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픈 패스트는 그 중에서 한 중간 정도 단계의 어떤 정밀도와 어떤 해석의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어떤 툴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뭐 CFD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일반적으로 다 활용이 되고 컴퓨터 리소스가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컴퓨팅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풍력 분야에서 우리 사실은 국내 풍력 학회를 가봐도 그냥 이렇게 상세 분석 CFD, 공기 역학하고 특히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하부의 이제 뭐 해양의 어떤 조건을 아예 그냥 전부 다 CFD로 통합 모델링을 해서 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다 컴퓨팅 환경이 좋아져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오픈 패스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어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적절하게 좀 빨리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또 적절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터빈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해석의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컴퓨터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더 시스템 자체를 최적화할 수 있고 성능을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해보지 못했던 뭐 깊은 바다로의 어떤 설치라든지 설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엔지니어링 툴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풍력 터빈의 기본적인 디자인 프린시플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풍력 터빈 자체가 원래는 이제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육상에 고정이 되어 있는 터빈을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이제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이제 발전기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전기공학 이런 쪽에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기술 개발이 그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지금 이제 해양 쪽으로 넘어오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조선 해양의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게 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이제 풍력 터빈 자체가 초대형, 굉장히 대형화되니까 사실은 어떤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재료역학적인 측면, 뭐 신소재를 쓴다든지 하는 뭐 그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 공학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풍력 터빈을 설계하는 것, 그 다음에 단지를 최근에는 이제 단위 유닛의 풍력 터빈뿐만 아니라 단지 규모에서 풍력 터빈을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뭐 전체적인 어떤 LCOE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는 어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좀 알아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풍력 터빈이라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제 부유식 풍력이 또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되면서 기존에 또 생각하지 않아도 됐던 이런 해양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에서의 부유체가 어떤 식으로 거동을 하게 되고 어떤 구조 응답을 갖게 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은 최근엔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클래식한 분야이기도 하고 반면에 또 굉장히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은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아마 여러분들 아마 구조 쪽으로는 아마 저보다는 더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구조 관점에서 어떤 구조물의 설계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을 할 때 저희가 오픈 페스트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이 구조물이 받게 되는 어떤 극한의 하중이 한 어느 정도 되고 그걸 견디기 위해서 구조물은 어떤 형태로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오픈 페스트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터빈의 입장, 풍력 터빈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할 때 사실은 뭐 설계 요구 조건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터빈이 극한 하중을 견뎌야 되는 어떤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극한 환경의 시나리오를 처음에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항상 극한 하중은 뭐 무조건 바람이 제일 강하게 불 때 또는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파도가 제일 그냥 파고가 제일 높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극한 하중이 또 더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빈의 설계에서는 다양한 하중 조건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주로 이제 강도의 강도 설계 관점에서 첫 번째로 검토를 하게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터빈을 설치하게 되면 20년 내지 25년 정도 상업 운전을 해서 이제 발전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수명 기간 동안 받게 되는 어떤 필요 하중에 대한 검토까지 사실은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 설계하는 관점에서 당연히 공진에 대한 검토라든지 회피를 하는 설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유식으로 풍력 터빈이 또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의 육상에서는 사실은 이 터빈의 타워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캔틸레버 빔의 어떤 조건이었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움직이는 구조물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자유도가 또 증가하게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음의 댐핑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또 조건이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뭐 그동안 오래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에 대한 댐핑은 아마 여러분들 부유식 풍력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논문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가장 대표적으로
그 육상 터빈에서 쓰고 있는, 보통 이제 터빈이 돌아가다가 풍속이 이제 전격 풍속 이상이 되면 너무 이제 날개 하중이 커지니까 날개를 이제 피치 각을 조절해 가지고 날개 하중을 좀 저감을 시키게 되는데, 이 피치를 제어하는 제어 기법을 육상 터빈의 제어 기법을 그냥 똑같이 부유식에다가 쓰게 되면 오히려 좀 이 부유체 전체의 운동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음의 댐핑 현상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을 회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서 국내외 논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픈 페스트를 일단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 굉장히 최근에 나와 있는 오픈 페스트는 사실 지금도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코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커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듈에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소스 코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모듈 자체의 양도 굉장히 방대해져서 어디서부터 좀 접근해야 될지 약간 처음에 좀 막막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오픈 페스트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 오픈 페스트 한번 사용해 보신 분 또 따로 안 계신가요? 예, 일단 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리 모델 기반입니다. 터빈에 대해서 보시면 저희가 터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서 타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블레이드라든지, 아니면 나셀은 이제 풍력 터빈의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하우징으로 덮여 있는 이 부분, 발전기랑 감속기가 들어있는 이 부분을 나셀이라고 하는데, 그 나셀 내부에 뭐 감속기라든지 발전기, 이런 역학들이 전부 이제 소스 코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리적인 모델 자체가 다 소스 코드에 녹아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바람을 만들어서 입력을 주면 날개가 돌아가고 발전량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 FAST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물리 모델 기반이기 때문에 요즘에 AI의 예측 모델 그런 건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물리적으로 블레이드 타워에 물성치가 다 들어가 있고, 터빈에 나셀, 로터, 그 다음에 컨트롤러까지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물리 모델 기반의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은 우리가 오픈 페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고, 이전에는 이제 오픈이라고 많이 없었고 그냥 페스트라고 하는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7 버전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전부터 굉장히 버전이 계속 오래 업그레이드 되어 왔었고, 한 7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모듈들이 이 FAST라고 하는 코드 안에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8 버전으로 좀 넘어오면서 여기 이제 이 풍력 터빈의 각각의 역할을 해석하기 위한 모듈들을 다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켜서 원하는 모듈만 자기가 좀 추가적인 개발을 하고 싶다,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원하는 모듈만 딱 자기가 가져와서 확인을 해보거나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오픈 페스트라고 하는 코드 내에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듈들은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전체가 다 쓰이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필요한 모듈들을 가져와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터빈 해석에서 필요한 모듈들은 주로 이제 예제 파일이라든지 샘플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공부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요즘에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예전에는 없던, 예를 들어서 빙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듈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토목 쪽에서 해저 지반 소일하고 스트럭처의 어떤 인터랙션 기능들, 그런 것들은 예전엔 다 없었습니다.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돼 있다가 그런 것들도 점점 추가가 되고 있고, 계속 진화하고 있는 어떤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 페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오늘 저희가 사실은 뭐 2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긴 한데 굉장히 방대해서 사실은 오픈 페스트만 단독으로 쓴다기보다 오픈 페스트를 돌리기 위해서 인풋 파일을 만드는 어떤 전처리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전처리 과정 자체도 보시면은 뭐 풍력 터빈을 구성하고 있는 에어포일의 어떤 공력 특성을 좀 계산해주는 모듈이 또 있습니다. 에어포일 프랩이라고 하는 이 모듈. 그 다음에 풍력 터빈의 풍하중 계산을 위해서 바람장 만들어내기 위한 모듈 있습니다. 바람장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풍력 터빈을 보면 날개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날개의 피치 각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각각 날개의 요소에 들어가게 되는 바람의 뭐 XYZ의 속도 성분들을 이 3차원 공간에서 또 바람장 필드로 만들어내서 뭐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어떤 프리프로세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풍력 터빈은 제어 뭐 전격 풍속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서 사실은 제어 기법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 발전량을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제어기를 디자인하는 프리프로세서.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타워라든지 블레이드의 어떤 내추럴 프리퀀시라든지 모드 쉐입을 계산해주는 어떤 전처리 코드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처리기도. 그래서 원하는 전처리기를 써서 인풋 파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페스트를 돌리게 됩니다. 오픈 페스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터빈의 응답, 발전량이라든지 구조 하중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후처리하는 어떤 이런 모듈들도 사실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극한값 계산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아웃풋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통계 처리를 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풍력 터빈의 어떤 거동 자체를 가시화 시켜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을 뭐 좀 직접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후처리 기능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조금 방대하긴 하지만 이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각각의 모듈에 대한 매뉴얼들도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다 자료를 받아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학생 입장에서는 자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훨씬 또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고 나서 결과를 얻게 될 텐데 이 결과가 정말 신뢰성 있는 결과인지를 판별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다고 봅니다. 저희가 직접 풍력 터빈의 어떤 실제 풍력 터빈의 어떤 예를 들면 뭐 타워 하단에 뭐 시어 포스 밴딩 모멘트라든지 아니면 터빈의 다른 어떤 구조적인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에 어떤 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통하면 알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정도 값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좀 알아보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터빈사에서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지 않고 굉장히 블랙박스로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항상 연구자들 특히 이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약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그 제어 쪽 말씀을 드렸는데 터빈 제조사에서 특히 이제 제어 쪽에 관련된 어떤 제어 알고리즘이라든지 자기네 회사의 풍력 터빈의 제어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라든지 아니면 설계자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부유식 풍력이 오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더 심해졌는데 부유식 풍력의 어떤 동적인 거동이라든지 계류 시스템의 강도, 응력에 대한 뭐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부 풍력 터빈에 대한 제어기가 적절히 실제 터빈의 어떤 그런 제어 전략이
들어가 있어야지 응답 자체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나머지 다 시스템에 대해서 다 하중을 계산하고 운동을 계산을 해도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항상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그 실제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의 엔지니어 자체도 그런 그 정보 교환이 서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터빈사가 워낙 굉장히 좀 그런 데이터를 민감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듈화 구조는 이따가 모듈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패스트 7 버전까지는 모든 모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풍력 터빈을 물리적인 모델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하면 날개나 타워의 어떤 구조 응답, 그 다음에 뭐 아니면 그 낫셀의 뭐 발전기의 뭐 출력, 그 다음에 뭐 그런 각각을 계산하는 모듈이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이전에 이제 7 버전에서는 사실은 한꺼번에 다 그냥 소스 코드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서 파악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7 버전 넘어서 8 버전 넘어오고 오픈 패스트 넘어오면서 이제 모듈을 다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놔서 굉장히 사용을 하기에는 편리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 오픈 패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모듈, 예를 들어서 공력을 계산하는 모듈, 그 다음에 유체력을 계산하는 모듈, 그 다음에 뭐 발전기 제어를 담당하는 모듈,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어쨌든 한 타임 도메인에서 사실은 응답을 푸는 코드이기 때문에 매 타임 스텝별로 각각의 모듈들은 자기가 계산해야 되는 것들은 다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한꺼번에 통합을 시켜주는 어떤 글루 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선 커플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전체 모듈을 다 아우르는 이런 모듈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픈 패스트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각각의 모듈 자체가 매 타임 스텝별로 이 운동,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운동 방정식을 각각 다 알아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솔버가, 여기 지금 적분 기호가 있는데 이 솔버가 각 모듈마다 다 있어야 되고, 각각이 다 그냥 적분 계산 매트릭스를 풀어줘야 되고, 그 결과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취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느려졌어요, 속도가.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예전에는 굉장히 좀 빨리 계산되던 것들이 이런 절차가 좀 모듈을 분리하면서 절차가 조금 복잡해져서 계산 속도 측면에서는 좀 약간 좀 손해를 좀 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그 우리가 만약에 한 타임 스텝에서 운동 방정식을 구성하는 어떤 뭐 매트릭스, 선형 매트릭스 계산을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각 모듈이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개수까지만 만들어주고, 그 개수를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이 글로벌 매트릭스 같은 형태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푸는 거는 여기 메인 코드에서 한 번에 풀자, 뭐 이런 개념으로, 요건 이제 우리가 좀 타이트 커플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요런 개념으로 지금 일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또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각 모듈별로 특성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걸 또 하나로 그냥 뭉쳐가지고 솔버로 매 타임 스텝별로 풀기도 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 모듈의 형태, 커플링의 형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별로 좀 불필요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각 모듈별로 사실은 상호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보시면 각 모듈별로 자기네들이 맡아야 되는 역할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커플러에다가 넘겨주고 또 필요한 정보들은 받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모듈에서 모듈 1번하고 2번의 입장에서 보면 1번 모듈이 뭔가 계산을 해야 될 때 2번 모듈의 결과를 가져와서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결과를 다시 1번이 계산을 해서 2번에 넘겨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형태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좀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실은 하게 되려면 서로 좀 주고받고 하는 데이터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오른쪽의 형태로만 되면 여전히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각 모듈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고 소스 코드를 좀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완전히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런 형태로 사실은 계산이 되진 않고, 사실 이제 각각의 모듈끼리도 사실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내부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이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컨트롤 타워 모르게 서로 뒤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뭔가 전체적으로 좀 오류가 생길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개발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좀 신경 쓰이고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그 오픈 패스트 직접 만약에 소스 코드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건드리게 되면 GitHub에 들어가면 개발자들이 쫙 있고 서로 이렇게 각각의 모듈을 서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아마 어떤 공통적인 프로토콜이 없으면 굉장히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런 항상 위험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나중에 그 소스 코드를 한번 뜯어 보시면 그런 것들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그냥 아까 그 루즈 커플링과 타이트 커플링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오픈 패스트에 또 약간 좀 중요한 개념인데, 그 각각의 서로 다른 모듈 자체가 서로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 주고받는지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오픈 패스트에서는 메쉬라고 하는 개념으로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점이라든지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메쉬를 저희가 입력 파일에 인풋 파일에 입력을 하게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고정식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하부 구조, 자켓 형태의 어떤 구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웨이브에 의한 유체력을 계산할 때는 사실은 트러스 구조의 모든 멤버에 대해서 유체력을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 유체력을 계산한 다음에 그 우리가 어떤 구조 측면에서 뭔가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물론 내부의 모듈에서 구조 부분을 계산을 할 때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조 메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조 메쉬랑 유체 메쉬랑 똑같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구조에서 필요한 어떤 정보만을 담은 메쉬를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유체 부분에서의 어떤 메쉬를 따로 만들어도 이 사이에 상호간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게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지금 예를 들어 스파 형태의 어떤 구조물에 유체력 계산도 해야 되고 또 뭐 구조 하중에 대한 계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체의 메쉬랑 구조의 메쉬랑 서로 다르게 좀 디스크리타이즈 되더라도 정보가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메쉬 간에도 연결이 다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두 모듈 간에 메쉬를 서로 다른 형태로 구성을 하더라도 데이터가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모듈 같은 경우는 하중을 입력을 받아 가지고 운동을 계산해 주는 모듈이고, 두 번째 모듈은 운동의 변이를 받아서 또 그 지점에서 또 새로운 하중을 계산하는 뭐 그런 모듈이라고 한다면, 서로 이제 다른 각각의 독립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모듈이 이제 운동이 발생을 해서 여기 이제 레퍼런스 좌표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점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점이 이제 그 하중을 계산하는 메쉬에서는 원래 하중을 계산해야 되는 실제 어떤 이 구조 메쉬가 요만큼의 변이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구조 관점에서는 또 이 변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구조에 필요한 어떤 계산의 어떤 변이로 변환을 한 다음에 또 계산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하중을 넘겨주면 이 하중을 이제 또 운동 계산을 위해서 레퍼런스 포인트 하나에 대한 어떤 합력과 한 모멘트로 또 바꿔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다 그 모듈 내에서 데이터 교환이 필요할 때 다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샘플 파일을 한번 보시면 아마 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요 지금 시간이 좀 요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화도 그 오픈페스트를 돌리면 결과 파일로 이제 옵션으로 VTK라고 하는 아웃풋을 또 만들어 주는데, 요거는 이제 그 오픈소스 파라뷰라고 하는 오픈소스 가시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파라뷰를 쓰면 우리가 해석한 풍력 터빈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시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런 것까지는 쓰지는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풍력 터빈 자체는 그 사실은 계산 해석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로드 케이스를 해석을 돌려놔야 되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뭐 재시작 그 특정한 경우에 그 지점에서부터 재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거는 뭐 실제로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해보지는 않아서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 그 규정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고요. 각각의 모듈에 대한 그 설명을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이제 오픈 페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모듈들의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건지 좀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그 엘라스토다인, 아마 모듈의 이름에서부터 아마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터빈의 블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타워, 탄성 구조체의 어떤 응답을 계산하는 모듈이 바로 엘라스토다인이라고 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력이라든지 유체력 하중을 받아가지고 구조 응답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타워라든지 블레이드 쪽, 그 다음에 그 로터 나셀 어셈블리 쪽의 어떤 구조와 관련이 있어서 조금 해석을 좀 내가 원하는 쪽 한번 해보고 싶고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엘라스토다인이라고 하는 코드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타워라든지 블레이드를 단순한 육상 고정식 같은 경우는 그냥 캔틸레버 빔 끝쪽에 이제 뭐 메스 덩어리가 달려 있는 캔틸레버 빔으로 그냥 근사시켜 가지고 모드 쉐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드 중첩법을 통해서 사실은 내부에서 타임 도메인의 타워라든지 블레이드 응답을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맡아서 하는 모듈이 엘라스토다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로다인 같은 경우는 풍력 터빈을 구성하고 있는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어떤 하중, 그 다음에 타워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오픈페스트는 어떤 CFD, 공력의 CFD 수준으로 정밀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날개를 각각의 요소로 다 잘라가지고 그 각 요소에서 계산되는 어떤 드래그라든지 리프트, 항력하고 양력 계산해가지고 어떤 로터의 추력을 계산한다든지 뭐 그런 단순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복잡한 공기역학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웨이크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듈들을 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만약에 원하게 되면 그러한 어떤 공기역학적인 보정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워도 사실은 이제 뭐 선 요소로 보고 타워에 적절한 뭐 드래그 코에피션트 넣어주면 타워 항력 같은 것들은 오픈 페스트에서 계산을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로우 윈드 모듈은 바람장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처리 프로그램인 터브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3차원 공간에서 시간 이력으로 바람장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이 인플로우 윈드에서 그 바람장에 대해서 각 날개 요소에 뭐 작용하는 어떤 바람의 뭐 풍속이라든지 그러니까 크기라든지 방향 벡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 궁극적으로 에어로다인에서는 뭐 항력과 양력을 좀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단계의 어떤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다인은 요거는 이제 발전기하고 전기 쪽 관련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발전기의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뭐 터빈 그러니까 로터 나셀 어셈블리 내부에 있는 뭐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 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 모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기랑 제어 그 다음에 뭐 그런 쪽 로터 나셀 어셈블리 쪽에 어떤 운동 그 다음에 뭐 감속기 뭐 이런 역할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개발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서버다인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다인은 고정식이나 부유식의 하부 구조물에 작용하는 이제 유체력 계산을 위한 모듈이 되겠는데요. 뭐 고정식, 부유식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규칙파 또는 불규칙파에 대한 조건을 넣어주게 되면 수면 하부에 잠겨 있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뭐 여러 가지 유체력 하중을 계산을 해줍니다. 뭐 가느다란 구조물 같은 경우는 단순한 뭐 모리슨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이제 파장에 비해서 직경이 큰 구조물 같은 경우는 단순한 모리슨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디프렉션 뭐 포텐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유체력 계수를 여기다 다 넣어주면 실제로 이제 유체력에 대한 계산을 다 여기 하이드로다인에서 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부유체까지 포함된 어떤 전체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의 어떤 외력으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방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서브다인은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실은 거의 쓰지 않는 모듈인데 고정식 해상 풍력의 이제 하부 구조, 수면 하부에 잠겨 있는 이 구조 요소에 대해서 어떤 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응답들, 그 다음에 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고정식의 뭐 자켓 구조라든지, 뭐 지금 트라이포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할 수 있고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유식에 적용되는 계류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이제 무어다인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무어다인이 뭐 많이 쓰이고 있고 집중 질량, 럼프드 매스의 형태로 매스와 스프링, 그다음 댐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무어링 라인, 계류 라인을 모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더 디벨롭이 많이 돼서 아마 거의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계류 시스템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유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오픈페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어차피 하이 피델리티의 해석 툴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공기는 인플로우 아까 그 공력에 대한 입력값하고 사실은 뭐 해양의 어떤 조건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독립적으로 사실은 사용자 입력을 넣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서로 상호작용이라든지 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은 뭐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한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오픈페스트를 활용하실 때 뭐 검색해 보시면 오픈페스트 깃허브 바로 찾으실 수가 있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누구나 다운로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상세한 다큐멘트가 다 온라인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NREL 포럼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픈 페스트를 사용하는 전 세계 학생들,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사용을 하다가 뭐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있거나 좀 궁금한 것들을 올려주면 담당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답을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구하기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최근에 뭐 오픈 페스트는 더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고요. 유체력 모듈 이런 것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좀 넘어가겠는데 또 최근에는 패스트 팜이라고 해서 요거는 사실은 단위 유닛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풍력 단지를 설계할 때 뒤에 어떤 후류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얘네들 배치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단위 유닛의 어떤 성능은 약간 예를 들어서 약간 감소하더라도 전체 단지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좀 향상했다. 이런 것들이 요즘엔 좀 사실은 좀 더 관심 있고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그런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패스트 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들면 단위 유닛만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바람이 들어오는 주풍향으로 이렇게 터빈이 향해 있어야 사실은 발전량이 제일 좋은데 단지가 있게 되면 사실 후류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터빈을 약간 이렇게 틀어가지고 후류를 이제 뒤로 이렇게 약간 비껴나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위 유닛 자체의 성능 자체는 좀 떨어지더라도 전체 발전 단지 입장에서는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또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자, 지금 뭐 시간이 제가 너무 하다가 요거 아마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오픈 페스트를 앞으로 쓰셔야 되면 이게 포트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란 코드 쓰실 수 아직 한 번도 아마 접해보지 않으신 분은 굉장히 쉬워요. 뭐 매트랩 정도 쓸 수 있으면 누구나 포트란 코드 다 알아보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 아마 우리가 쓸 수 있을 건데 그거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포트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텔에서 원 API라고 하는 그 패키지를 또 제공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학교에서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계정 만들면 굉장히 개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랑 인텔의 원 API를 설치만 하면 오픈 페스트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 뜯어보고 좀 바꿔보고 추가 모듈 개발해보고 하는 것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혹시 이후에 제가 뭐 이 자료는 다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나중에 직접 확인을 하시고 빌드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도 여기서 사용을 하신 분 계신가요? 비주얼 스튜디오. 옛날에는 다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해서 C 프로그램 많이 짜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무료로 학교에서는 다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오픈 페스트를 가지고 연구를 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절차대로 개발 환경 만든 다음에 컴파일 해서 실제로 자기가 직접 코드 만들어서 실행시켜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실은 좀 한 4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가 이후에는 실습 부분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